자, 그러면 이번에는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되게 익숙한 공식이죠.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굉장히 유사하죠. 사실 이 C만 없으면 딱 바로 그 공식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3차원에서 한 점에서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는 한번 벡터를 이용해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식을 유도를 하려면 평면이 이렇게 선형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반적인 공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평면 밖에 있는 P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X1, Y1, Z1은 이 평면 밖에 있습니다. 그리고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P0를 한번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. 픽스된 X0, Y0, Z0라는 이 P0라는 점 한 점,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지금 XYZ의 이 개수들이죠. 그러니까 A, B, C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 D에 해당하는 이 밖에 있는 점 P1까지의 이 벡터를 비벡터라고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. 비벡터라고 놓으면 이 성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벡터라는 것은 x1 빼기 x0, y1 빼기 y0, z1 빼기 z0라고 쓸 수가 있죠. 자, 이 P1이란 점에서 주어진 평면까지의 거리, 여기는 D라고 표현했죠. D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B벡터를 법선 벡터 M 벡터 위로 사용했을 때 스칼라 값입니다. 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, 또는 이 B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사이각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이 거리가 되겠죠. 그렇죠? 이 코사인 세타는 B벡터와 법선 벡터 사이각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잘 알고 있는 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A 벡터의 크기, B 벡터의 크기, 사이각 코사인 세타죠. 그러니까 B 벡터 코사인 세타는 요것만 분모로 내리면 A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되는데, 사실 여기는 A 벡터가 아니라 M 벡터죠. 그러면 M 벡터 크기분의 M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할 수 있죠. 물론 앞에서 컴포지션에 대한 공식을 이미 유도를 했고 외우고 계신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될 거고, M 벡터의 크기라는 게 뭔가요? 이 벡터의 크기죠.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제곱에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이고, 그리고 M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성분끼리 곱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A의 x 빼기 x0, B의 y 빼기 y0,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시죠? C의 g 빼기 g0 이렇게 나오죠. 그런데 가끔 저희가 외적이 음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쵸? 외적이 음수가 나올 때 있죠. 근데 지금 여기 D는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여기서도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
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P라는 점은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평면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. 자, 요거를 하나를 알고 있으면서 요 마지막 식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요 식을 갖고 와서 이게 바로 D고 정리를 해보면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분의 전개를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가 되고 뒷부분에 마이너스 A X0 마이너스라고 BY0 CZ0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. 마이너스 D입니다. 이게 마이너스 D.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분자가 AX, BY 죄송합니다. 여기가 1이 다 빠져 있네요. 1. 그래서 AX1, BY1, CZ1이 되고 요 뒷부분은 D니까 플러스 D가 되고 분모는 A제곱, B제곱, C제곱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. 자, 공간에서 평면 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줬고요. 이게 3차원 XYZ가 있고 2차원으로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Z 텀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. Z 텀이 없으면 AX 더하기 BY D는 0이라는 Z 텀이 없어졌으니까 평면이 아니라 직선이 됐죠. 2차원에서 그리고 한 점 P1 X1, Y1 Z 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. 이 P1에서 직선 L 사이의 거리 D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. Z텀만 다 여기서 이 식에서 Z텀만 없어버리면 이 식으로 줄어듭니다. AX1, BY1, Z텀이 없으니까 D 이 식이 바로 구해지죠. 그러니까 물론 2차원 평면에서 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으나 3차원에서 구해서 Z텀을 없애버리면은 평면이 직선으로 바뀐다는 이 점만 잘 생각하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예제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평행인 두 평면 하나가 주어져 있고 또 두 번째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 평면이 평행이어야지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평행이 주어진 두 평면이 평행이 아니면 어딘가 만나게 되니까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럼 이 주어진 두 평면이 평행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같거나 안 그러면 실수배여야 됩니다.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보면 10, 2, -2가 되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5, 1, -1이죠.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의 2배를 한 것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랑 같으니까 두 평면은 법선 벡터가 같으니까 평행하다. 따라서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. 그러면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한쪽 평면에서 점 하나 선택하고 그 점에서 다른 쪽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. 우리가 방금 유도한. 그럼 첫 번째 평면에서 요 평면에서 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. 편하게
편하게 y도 z도 0인 걸 선택하면 10x는 5가 돼서 x는 2분의 1이죠. 그러면 한 점을 그 점을 피러 가면 2분의 1, 0,0인 점에서 이 두 번째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쓰면 요 개수의 제곱 5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또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이제 요 점을 여기 xyz 대신에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2분의 5 y 00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 넘어와야 되죠. 이렇게 그러면 루트 27이 되고 2분의 3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는 3루트 3이 되어야 되고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죠. 약분되고 2루트 3분의 1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. 또는 뭐 유리화를 하면 루트 3 루트 3 곱하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. 자, 다음 예제 10번. 예제 10번은 예제 3에서 앞에 예제 3에서 직선 L과 직선 L2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임을 보였다. 이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면 사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 아래 그림 13과 같이 그러니까 직선 L1과 L2가 각각 서로 다른 평면에 속해져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다른 평면이 두 개가 평행해야지 직선이 꼬인 상태가 되었죠.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직선의 각각의 방향 벡터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들 사이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각각의 직선이 포함된 평면 두 개를 구해서 예제 9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평면 사이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오히려 좀 쉬운 방법으로 보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법선 벡터는 하나겠죠. 근데 그 법선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? 법선 벡터는 이 첫 번째 평면에도 수직이고 두 번째 평면에도 수직인데 같은 개념으로 첫 번째 평면에 포함된 첫 번째 직선과도 수직이고 두 번째 평면에 포함된 두 번째 직선과도 수직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법선 벡터를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외적으로 구하면 그러면 이제 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여기 요것들이죠.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1, 3,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평면의 방향 벡터는 이 이제 매개 변수에 있는 개수 2, 1, 4가 됩니다. 자, 이것을 구하면 i 12에다가 1 마이너스 j 4에다가 2 k 1에다가 6 그러면 벡터로 나타내면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 두 번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한다면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고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면 되죠. 자, 그러면 그거를 두 번째 평면 두 번째 직선을 포함하는 두 번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이제 법선 벡터는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. 두 번째 직선 위에 한 점. S를 0을 놓으면 될까요?
그러면 S 매개변수 S에다 0을 넣으면 X는 0, Y는 3, Z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러면 요걸 두 번째 평면을 정리를 하면 13x 마이너스 6 여기가 y입니다. 그쵸? y z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z 그리고 6, 3, 18에다가 3, 5, 15 3이 되겠네요. 간단하게 3, 0 이 두 번째 평면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아무런 점을 선택해서 이 두 번째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. 그죠? 첫 번째 직선 위에 아무런 점, t가 마찬가지로 t가 0인 점을 선택하면 1, 마이너스 2, 4 여기가 1, 마이너스 2, 4인 점으로부터 두 번째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. 그래서 d 루트 13의 제곱 169 그 다음에 6의 제곱 36 5의 제곱 25 하고 자 1, 마이너스 2,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, 마이너스 2 12가 되고 그리고 4 5, 4, 20 더하기 3 이렇게 넣으면 되죠. 여기 정리를 하면 지금 169에 36에 25를 하면 0 3 230이 되네요. 230이 되고 지우고 그리고 분자를 보면 지금 25에 20을 뺐으니까 5 위가 8의 절대 8 이렇게 되네요. 자, 이 거리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d 구했는데 결국은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.